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32회 시험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때 반드시 보고 가야 할 지문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세 총론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지문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정도 지문이라면 내가 꼭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완전히 그냥 엑기스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문을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정리를 다 해놓고 시험장에서는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조세 총론 파트를 제가 지문 공개해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세 총론에서는 이제 1번 지문은 해년마다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지문들이 성립식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자, 그럼 이제 요 성립이라는 요런 단어가 났을 때 성립이 나오는 양도소득세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거고 확정신고는 일은 똑같은데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1년을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과세 기간이 1년이 끝나는 때예요. 1년이 끝나는 때 이때 세금을 계산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X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또 성립 시기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이제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방소득세라는 게 나오면 국세의 소득세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앞에가 특별징수라는 지문이 붙었어요. 그래서 특별징수라는 지문이 붙으면 끝에 가서 원천징수로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이 특별징수하는 하고 지문이 딱 뜨는 순간 다른 거 이제 무시해버리고 끝으로 가서 원천징수하는 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지문은 맞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건 가산세 규정이네요. 그래서 해년마다 가산세는 한 지문씩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문은 한 줄씩이 출제가 되는데 그 한 줄을 이번에 이제 가산세 정의에서 본래 세금이 감면을 받으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산세라는 지문이 나오면은 반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게 가산세인데 그 가산세를 부과할 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럼 이 말이고 본래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근데 혹시 시험에서 지방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세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똑같아요. 국세, 지방세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근데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우리 감면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X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4번 지문은 제척기간이네요. 그래서 제척기간에서는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네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니까 무7에서 7년 틀렸죠.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를 찾고 거기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바로 답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5번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방세를 제 날짜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10년 동안 조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6번은 이제 여기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랬네요. 그럼 제척기간의 기산일 그러면 기산일은 그랬어요. 그러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렇게 됐으면 신고 납부 세목들은
그 세금을 신고하는 국세는 제척기간에 해당 국세를 납세 의무 성립일로 한다 그랬네요. 그럼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내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납세 의무의 성립일로 가는 게 아니라 신고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보통징수세, 지방세 있었죠. 지방세에서 보통징수로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는 이런 세금들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가볼게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래서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경우가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지문에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헷갈렸을 거예요.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다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니까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신고를 했을 때는.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정부에서 부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한 기준이 되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 가고 보통징수 정부에서 계산하는 세금들은 그때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이렇게 잠시해야 돼요. 7번으로 가보죠. 납세 고지나 독촉이나 최고, 압류, 교부 청구로 중단된 그랬죠. 이것들은 뒤가 기간이 붙지 않았으니까 이건 중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중단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것 없어지고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새롭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중단이라고 그래요. 네, 8번은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그랬어요. 그럼 지방세는 고지서 한 장에 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지서가 한 장에 금액이 찍혀 있으면 5천만 원이 넘는 게 찍혀 있으면은 이제 소멸시효. 그럼 여기서는 소멸시효는 몇 년이 지나야 끝나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가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 거고 5천만 원 미만이 되면은 5년이라는 시간이 끝나시면 돼요. 자, 9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관련된 법정 기일은, 그럼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법정 기일은 언제예요? 그럼 법에서 정한 이제 세금 분배 기준이 되는 이거 우선권 내용이죠. 그럼 우선권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나에게 통지를 했을 때는 그 고지서를 발송한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이 아니라 그 고지서를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돼요. 발송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도 X가 되고 7번은 동그라미가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그러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그럼 맞았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내가 신고를 하면 그때 세금 분배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11번 지문으로 가보죠.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찾을 때 잘 찾으셔야 돼요. 압류한 어떤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교부 청구가 있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압류하고 교부 청구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압류하고 교부 청구가 부딪혔을 때는 압류가 1번, 교부 청구 2번 이렇게 먼저 쓰면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있으며 교부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그러면 교부청구가 압류에 우선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압류가 1번이고 교부청구가 2번이 되기 때문에 교부청구는 압류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12번이요.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압류가 다른 교부청구보다 우선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압류보다 담보하고 압류가 부딪히면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가 압류에 우선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읽으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어려운 지문 마지막에 이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13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면 먼저 설정이 우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원칙은 설정 우선이에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설정이 우선이 되는데, 만약에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그럼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설정일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설정일자하고 관계없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담보된 채권이라는 게 여기에 설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담보된 채권, 설정은 재산세에 우선한다 틀렸죠. 재산세는 설정을 앞에 했던 나중에 했던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설정보다 언제나 앞으로 가니까 반대로 하면 설정은 재산세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14번은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그럼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찾아라 그러면 이 세금들은 보통 징수 세금들을 찾으시면 돼요. 주로 이제 지방세 중에서 보통 징수 세금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징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가 여기 해당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도 여기 해당되는데, 지방교육세 중에서 그 중에서 보통 징수 세목에 따라가는 것만 해당이 돼요. 보통 징수 세목에 따라가는 그 지방교육세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해당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따라가는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보통징수 세금이니까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돼요. 그럼 여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15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날 전에, 그럼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네요. 그러면 신고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먼저 되겠죠. 설정이 먼저 가고 세금이 뒤로 밀려요. 그럼 취득세라는 것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설정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된 채권 설정은 취득세에 우선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득세라는 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었더라면 설정보다 앞으로 갈 건데, 취득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이 취득세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요. 자, 16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럼 여기서 징수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순서를 정할 때는 체납처분비가 1번, 지방세가 2번, 가산금이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체납처분비, 체지방이나 가져가라 이렇게 하라겠죠.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가니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조세 총론에서 이제 꼭 알고 가야 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것만큼은 조세 총론에서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지문들이 조세 총론에서 시험에 출제됐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알고 시험장에 딱 가시잖아요. 그럼 조세 총론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16개 지문을 정리했는데 이 16개 지문 속에서 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꼭 짚어봐야 될 지문들,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지문이 좀 이건 생소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지문들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정리하기 좀 어려웠고 어떤 게 중요하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갈 때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지문들을 여기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것만큼은 조세 총론에서 꼭 알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라네요. 자,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조세 총론 화이팅 하시고 두 문제 확실히 확 잡아버리시기 바라네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